네, 어느덧 10월을 뒤로 하고 11월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시장 전반 넓게 보시는 분 오늘 모셨는데요. 상명댐 DNA랩 황세훈 개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이제 형성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드리기 전에 벌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주셨네요. 산타랠리라고 하면 사실 미국 쪽이 강하죠. 12월 그렇습니다. 갈수록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는데 우리 시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반도체인 거잖아요. 예.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경향들을 조금 살펴보면 유럽 쪽, 미국 쪽, 그러니까 구미권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권 국가들에 있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중에 괜찮게 흘러가는 주식시장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이 상대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나 이제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권 국가, 주로 제조업이 상당히 강세가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지금 홍콩 쪽이 올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홍콩 쪽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많이 빠진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만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한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쪽은 이전에 비해서는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기저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작년의 주가 흐름들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요. 중국 흐름 좋았었고요.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기저효과들이 일부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요소는 기저효과보다는 오히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괜찮고요. 하이닉스도 괜찮은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현재의 모습을 반영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최소한 3개월 이후 내지는 6개월 정도 이후의 경제 상황 내지는 매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선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대단히 좋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20%에 가까운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년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그 반도체 그 경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에 반영되고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높죠. 대만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와 대만, 물론 중국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헝다 케이스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연초의 전망이었다면 하반기를 들어오면서 급속히 반도체의 그런 수요가 우려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최소 10% 정도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이런 충격들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충격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가 최근 6개월 동안 약 6%대의 하락을 보였는데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면 거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지금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반도체 업종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내지는 전망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기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 남은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주에는 두 번째 반도체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감이 실적보다 더 짙기 때문에 주가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고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쪽으로 지금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주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앞으로의 쪽에서 방향도. 나오는 예. 그런 이제 주로 시장 조사 기관들의 내년도 매출 전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미 올해 4분기에 5% 내외의 매출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20%에 가까운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핵심 기업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이미 많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선반영인데 여기서 좀 조금만 좋아지면 나아질 그런 가능성도 없겠습니까? 일단 이제 많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현재의 주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닥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 모바일 분야라든지 혹은 가전 분야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변동성이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현재가 바닥권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내지는 조금 지금 이제 6만 원, 그 7만 원 선에서 일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오히려 이런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수보다는 그러면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데 위드 코로나가 하나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순차적으로 풀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위드 코로나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제가 이제 조금 비관적인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점들은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발표들이 이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 내지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 전환된 이후에 그러한 작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보복 소비 이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그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떨어져 보인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사람들의 소비 패턴, 온라인 중심, 그리고 비대면 중심의 이런 소비 패턴이 이미 상당 부분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하면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그런 수준으로 기대하기는 오히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업종들에 집중하시는 모습들,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11월 달에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조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볼만한 부분 포인트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주가 조정은 저점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11월 달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축적해 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포지션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이 어두워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업종들의 주가 조정은 이미 거의 막바지 근처에 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망, 이제 경기 민감주에 오히려 해당되겠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이제 비관적인 그 견해들이 현재까지는 시장을 지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연말 근처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뀔 가능성들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 확대 내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세훈 상명대 DNA랩 개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